힘들다는 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지해야죠. 자, 오늘 설명할 거는 여러분이 주식할 때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식을 할 때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힘들면 안 돼요. 주식을 힘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돈을 벌려고 시작한 건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힘들까? 본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그래서 그 힘든 이유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하나씩 좀 따라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일단은 소액으로 시작을 해요. 한 1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나는 월급만 버는 걸만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적금 정도 해봤어. 근데 1년에 1000만원 정도 넣었더니 한 5만원 주더라. 예, 그렇게 이제 소소하게 돈을 벌고 있던 사람인데 1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좀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한 10만원을 벌어봤어요. 10% 정도 수익이 나가지고 한 10만원을 벌어봤더니 그 10만원을 가지고 없었던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월급은 간접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거지만 내가 돈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성취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고 나서는 이제 투자금을 이제 확 늘려요. 평소에는 한 100만원 가지고 해봤는데 5만원 벌어. 100만원 가지고 해봤는데 10만원 벌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이거 1000만원을 넣었으면은 내가 이거 100만원 버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1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내 투자금만큼 땡길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번만 해볼까? 1000만원 가지고 100만원만 딱 벌어가지고 그 100만원 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욕심이 생겨요. 자, 그때 그 1000만원을 넣는 순간 물립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소액 투자를 할 때는 100만원 투자를 했기 때문에 5만원 벌 때까지 기다려 봤던 거예요. 에이, 그게 뭐 100만원 정도인데 뭐 그냥 그 5만원 정도 뭐 그거 가지고서 뭐 그렇게 큰 문제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100만원을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5만원 정도가 손실이다가 5만원을 벌다가를 반복하다가 10만원을 벌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1000만원을 넣으면 1000만원을 넣은 상태에서 5%가 빠지면 마이너스 50만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 내 투자금의 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1000만원을 넣었으니까. 한순간에 마이너스 50만원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또 기다려봤어. 그랬더니 한 마이너스 3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올라오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버팁니다. 그러면 한 마이너스 한 2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그 정도가 돼. 그러다가 한 마이너스 20만원, 마이너스 30만원으로 도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손절이 나가요. 거기서 마이너스 30만원 손실을 보고서 끝냅니다. 자, 이거는 그나마 행복한 케이스예요. 자, 근데 마이너스 50만원에서 마이너스 60만원, 70만원, 80만원, 100만원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없어. 그냥 쭉 장기 투자 가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1000만원을 넣었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그러면서 내가 지금 1000만원을 넣어서 현재 지금 마이너스 한 300만원이 됐다. 근데 내가 다시 원금을 복구를 하려면 30%가 올라야 되는데, 와, 그럴 자신은 없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해보니까 되게 어렵다. 그러면 내가 한 5천만원을 넣어서 한 10%만 수익이 나도 500만원을 벌어서 내가 수익을 내고서 나올 수 있겠구나. 또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그러면서 와이프 적금 통장에 이제 눈길을 가는 거지. 이제 와이프한테 설득을 해. 그랬더니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제 그래, 살짝 빼는 건 괜찮을 거야. 이제 그걸 뺐더니 한 3천만 원이야. 그래서 한 2천만 원이 모질라. 그건 이제 카드론에서 돈을 빼가지고 한 1000만 원을 메꿔놓고 한 1000만 원은 그 주식에서 이제 미수 처리를 해가지고 1000만 원을 해가지고 이제 5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1000만 원 넣은 거랑 5천만 원까지 짬뽕을 해서 6천만 원이 되는데 6천만 원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벌써 마이너스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아까 마이너스 300만 원이었는데 추가 마이너스 300만 원에서 마이너스 600만 원이 돼요. 물론 운 좋게 거기에서 그냥 한 5%띡 오르면 좋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떻게 사람 일이라는 게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지. 조금이라도 손실이 생기게 되면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요. 그 어벤져스에서도 앤트맨 보면 쬐끔했을 때는 막 그냥 깨알같이 뛰어다니지만 갑자기 그 커지잖아요. 이제 덩치가 커지면 그만큼 더 느려져서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얼마가 더 적정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유튜브는 별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본인이 얼마 정도를 투자를 해야 내가 적당한 금액인 건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5만원, 아우, 나 그거,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100만원 정도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거 마이너스 한 200만원 됐을 때 손절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난 그 마이너스 200만원 손절 못해요. 라고 하면 2천만원 가지고선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본인의 적당한 투자금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이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느냐, 이제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오히려 이게 문제가 돼요. 처음에 주식 거래를 하면서 돈을 차라리 잃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한 100만원 가지고 하다가 그냥 한 30만원 까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1억 가지고 3천만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옛날에 저 처음 주식 시작할 때 옛날에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야, 너 그거 한 100만원 까먹는 게 훨씬 나아. 너 나중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진짜 막 고생한다.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웃기고 있네. 그냥 난 그냥 소소하게 계속 벌 거야 라고 했다가 결국엔 저도 된통 얻어 맞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얘기는 해보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제 윗대 선배들이 얘기를 한 것처럼 처음에는 차라리 잃어보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만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안에서 거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저 금액이 너무 크다. 근데 나는 투자금이 많다. 그러면 분할해서 매수하면 돼요. 만약에 나는 마이너스 10만원까지는 견딜 수 있겠는데 마이너스 100만원까지는 못 견디겠다. 근데 나는 1억이 있다. 아니 그럼 100만원짜리를 100개 사세요. 차라리 1000만원짜리를 사가지고 마이너스 100만원을 못 견딜 거면 차라리 100만원짜리 100개를 사서 마이너스 10만원일 때 탁탁탁탁탁 잘라내면 되거든요. 본인이 얼만큼 견딜 수 있느냐, 그거를 개인별로 자기가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된다. 그 계산을 하기 전에는 투자금을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냐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만약에 물렸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린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되게 심란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 주말은 불안해. 가만히 있어도 그 뭔가 그냥 계속 가슴이 이제 도도도도도 하고, 그냥 뭐 다리도 가만히 못 두겠고, 그냥 계속 다리도 흔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뭔가 불안해. 누워 있어도 마음도 편하지도 않고, 그런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 조금 올라, 뭐 한 5% 10% 올랐어. 근데 이미 마이너스 한 50%가 된 상태에서 뭐 한 10%가 올랐어. 막 VI 막 주가가 막 오르고 있어. 그래도 심란해. 어디서 팔아야 될까 싶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10%가 올라가지고 한 마이너스 40% 됐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이게 도로 내려서 마이너스 50%가 될 때 나 혼자 못 팔까봐 그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일을 못합니다.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계속 MTS 열었다가 닫았다가 또 보고, 뉴스 뭐 있나 보고, 카톡방 돌면서 여기 좀 돌면서 이거 조금 오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답변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또 카톡방에서 주식 쳐가지고 또 다른 오픈방 가가지고 이거 좀 오르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답변 없어. 그럼 또 주식 쳐가지고 또 딴 데 들어가고, 거기 들어갔더니 또 강퇴시키고, 여긴 또 돈 내라 그러고,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구걸을 하고 다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또 우울해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우울하고, 이러나 저러나 우울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인사평가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막 불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회의 가도 그냥 생각나고, 괜히 짜증나. 저거 왜 나한테 하라는 거야. 네가 좀 하지. 그리고 왜 또 맨날 그거 나한테 시켜놓고서 나한테 그 책임 넘길 거면서 왜 회의를 하는 거 해가 그냥 시켜! 그러면 시키고 그냥 인사평가 씨쫙 그래서 뭐 소리 지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괜히 회의 들어가서 고분고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해드리면 될까요? 이러고 나오면 되는데 괜히 한번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볼펜 집어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평가 안 좋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사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월급도 안 올라가고 회사에서 입지 좁아지고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돼요. 이런 이제 윗부분은 심리적인 거고, 물리적인 증상도 나타나요. 막 호흡이 가빠져. 그리고 저기 손에 여기 대동맥 있죠. 거기다가 손을 딱 갖다 대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심장 뛰는 속도 한번 보세요. 두근두근 이렇게 뛰죠. 두근 이렇게 안 되죠? 정상적인 심장 박동도 아니에요. 그 혈액이 이미 스트레스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몸 구석구석이 하나씩 이제 망가지기 시작해요. 스트레스로 생기는 것들 뭐 있어요? 간 안 좋아지죠.
단 거 자꾸 찾으니까 당뇨 생기죠. 혈압 생기죠. 그리고 맨날 이거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허리 안 좋아지죠. 머리 아프죠. 편두통 오죠. 예민하게 신경 쓰고 그러니까 감기 오죠. 몸도 안 좋아져요. 그리고 계속 쫓기는 듯한 기분 들고 사람들한테 막 짜증내고 별거 아닌 것도 화내 막. 주차하다가 뭐 이렇게 자동차 지나가다가 옆에서 확 꼈어. 그러면 아, 저 사람 바쁜가 보다. 아, 뭐 지금 막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뭐야 이 XX야! 뭐 창문 열고 막 소리 한번 질러줘야 되고. 그리고 나도 쫓아가지고 거기 앞에서 딱 이제 그 휀다 한번 들이대봐야 돼. 응? 너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차를 끼어들어? 막 이러면서 확 끼어들어가지고 창문 열고 야 이게 뭐 이렇게 소리 한번 질러야 되고. 평소에도 막 예민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짜증 부리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이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왜 겪을까? 자, 왜 겪을까를 한번 거꾸로 역추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주식을 할 때 힘든 이유. 자,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마이너스 50%는 찍었는데 이 상태에서 오를지 내릴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함. 그죠? 자, 두 번째. 투자금이 너무 많아서 이걸 팔 수도 없어. 근데 손실도 지금 크거든? 그러니까 투자금도 많고 손실금도 큰 상태에서 이거 팔면은 내가 패배한 게 되는 거잖아요. 아, 끝났어. 그래. 마이너스 5천만 원. 오케이. 난 끝이야. 난 인생 패배자야. 그리고 이거는 약간 시간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 투자하는 돈 중에서 이제 아까 예시를 보면요. 미수도 썼죠. 마이너스 통장도 썼죠. 그거 이제 이자 나갔다는 거 와이프한테 들킴으로 혼나죠. 그리고 카드론 썼죠. 이자 많죠. 그것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죠. 그러면 싸대기 맞죠. 그러면 또 와이프랑 사이 벌어지죠. 친정 가죠. 그럼 집에서 게임만 하고 페인 되죠. 라면 먹죠. 속 버리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 다 악순환 반복이에요. 자, 그리고 분명히 나한테 이 종목을 추천해준 걔가 이거 회사가 좋다 그랬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 아, 왜 내리지? 이러니까 더 짜증나. 아, 회사가 좋다며. 회사가 좋다는데 왜 주가가 내리냐고. 회사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야지. 왜 짜증나게 내리냐고. 그게 이제 답답한 거지. 그럼 이제 친구한테 따지려고 하면은, 뭐, 친구도, 아, 나도 몰랐어. 나도 까먹었어. 근데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뭐, 누가 줬어, 차라리.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기라도 하고, 들어눕기라도 하고 그랬는데, 나랑 제일 친한 친구야.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평소에 돈도 잘 빌려주고 굉장히 친해. 근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준 종목이라 걔한테 욕도 못해.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 힘든 이유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여태까지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심플하게 여러분이 주식할 때 힘든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마음이 급해. 왜? 이거 빨리 해야 돼. 그죠? 이 종목을 빨리 해결해야 돼. 왜? 그거 전세금이었어. 그거 대출금이었어. 그거 와이프한테 들키면 혼나. 이거 우리 엄마 임플란트 해주려고 했었던 돈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조바심 때문에 빨리 해야 돼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포심. 처음에 마이너스 10만 원일 땐 안 무서웠는데 마이너스 100만 원이니까 무섭다는 거죠. 자, 비중이 실패가 됐고 투자 금액 자체가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할 때 힘들다는 겁니다. 내 주식이 왜 힘든지 이제 알겠어요? 내가 힘든 이유를 본인이 모르는 그 이유를 제가 나열을 해본 거죠. 물론 이거에서 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건 깔고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주식하다가 힘들어요? 답답해요?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오늘 만약에 주식이 막 내려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 근데 힘들다는 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래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지해야죠. 만약에 내가 지금 산을 오르고 있어요. 산을 오르고 있는데 내가 저기 정상까지 가야 되는 것이 명확한 길이 보여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고, 물은 이렇게 나눠서 먹고, 저기 오두막에서 잠깐 쉬었다 가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 내가 거기서 완전히 퍼져가지고 좌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깜깜한 한밤중이고 내가 산 꼭대기에 있고 지금 골짜기에 있어서 산 꼭대기가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불도 없어. 그리고 옷도 얇게 입었어.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상황? 잘못하면 여기서 죽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포심이 생기고 거기서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극복을 해봅시다. 자, 원인이 나왔어요. 원인이 나왔으니까 내 문제를 파악하는 것만 하면 벌써 반 온 겁니다. 내 문제를 파악한 걸로 인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조바심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걸 샀는데 2주 안에 오르지 않으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라는 겁니다. 이게 2주 안에 오르지 않았을 때 나는 팔고 나가야 되는데 2주 안에 얘가 폭락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이 되지? 미리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똥통에 빠지기 전에 저기 빠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미리 하고 들어가면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포심,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샀는데, 이거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종목을 사기 전에 내가 만약에 평소에 한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주식 거래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우연찮게 보너스가 3천만원이 나왔어요. 자, 3천만원 한번 투자해봐. 와, 그동안 내가 주식 거래 했던 거 한 번에 그냥 복구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3천만원을 넣기 전에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상장 폐지되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지? 이거 딱 한 번만 생각해보고 사봐요. 이게 아닐 것 같죠? 우량주는 그런 일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래 정지 들어갔었어요. 현실감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이 망할지 누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 종목들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이 주식시장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상장 폐지가 되면 나한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거 와이프한테 등짝 맞는 게 아니라 이건 이혼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투자금 여기다 몰빵을 했는데 이 돈을 내가 다 잃어버리면 내가 집을 이사도 못하고 월세로 이사 가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든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만약에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 들어가서 딱 마이너스 5%만 하고 나와야지 라는 확신과 본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 눈높이 반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으로 한 번에 목돈을 만지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적금도 저축은행에다가 넣으면 적금 이자가 좀 더 많죠. 이제 뭐 대형은행에다 넣으면 이자가 좀 더 적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저축은행이나 뭐 대형은행은 안 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저축은행은 갑자기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뭐 환매 중단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출 중단 막 이런 거 나오고, 지난번에 그런 이슈 있었잖아요. IMF 때도 그런 거 겪어봤고. 그 예금도 리스크가 높은 것과 낮은 게 있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안에서 거래하는 방식에 따라서 리스크를 높게 가져갈 수 있고 낮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욕심이 들거든. 자꾸 이제 방에서 누가 이제 이런 걸 보여. 난 이런 거 보이면 바로바로 강퇴할 건데, 주식 수익률 100% 이런 거 있죠. 그럼 포토샵을 했든 지가 지 수익을 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그 100% 수익 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도 100%로 잡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뭐 한 1000명이면 한 10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전교 1등 했어요? 뭐 수능 석차 1%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못 들어봤다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준을 봐야 됩니다. 아니, 주식하다가 만나본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을 많이 번 사람만 만나봤지, 돈 까먹은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죠. 맨날 여러분이 보는 건 돈 많이 번 사람만이에요. 이 인터넷에다 검색해봐요. 주식 이렇게 쳐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페라리를 타고 다니는데 돈이 넘쳐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만 맨날 봤지 이런 사람 본 적 있냐고. 제가요 주식을 하다가 엄청 까먹었거든요. 주식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안전하게 좀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거든.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만 이렇게 보는 거지. 그냥 맨 잘난 척만 해. 여자들 선물 사주고 가방 사주고 그냥 명품 가방은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사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고 다니고. 바로 강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위기를 조장시켜요. 자, 그래서 현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은행이자가 세후로 받을 수 있는 게 2% 후반대에서 3%죠. 정말 잘 받으면 그 정도 돼요. CD금리가 정말 낮기 때문에. 자, 근데 주식으로 1년에 100%벌 거면 누가 적금 넣어요? 어떤 바보 멍청이가 적금을 넣겠어요. 아니면 누가 펀드 넣고 누가 채권 거래하고 누가 부동산 거래하고 그런 거 뭐하라. 그냥 주식 넣으면 100% 수익이 날 수 있는데 100% 수익 날 수 있는 투자 수단 본 적 있어요? 물론 공부 엄청 열심히 연락 빡세게 하면 가능은 해.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상황에다가 본인을 갖다 집어넣지 마시라는 겁니다. 현실을 인지해야 돼요. 1년에 정상적인 주식 수익 목표는 10%가 적당합니다. 1년에 10%예요. 왜? 아니, 그 적금 이자 수익률이 2%에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분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 곱하기 한 4에서 5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저는요 1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요 1년 내내 해봐야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물론 그거는 목표인 거죠. 그리고 뭐 항상 제가 여기 방에서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목표 수익률은 빵프로입니다. 빵프로가 목표예요. 가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클라우드님은 목표 수익률이 뭐 한 달에 얼마 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돈 얼마나 버세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저는 오늘 잃지 않으면 만족해요. 오늘은 하락장이라서 잃었거든요. 그래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한 달 기준으로 합산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 저는 만족합니다. 물론 은행 이자율만큼보다는 조금 더 벌면 더 좋겠죠. 한 2%에서 3% 벌면 좋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잃지 않는 거래를 지향하면서 지속 공부를 하다 보면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작부터 그냥 나는 100% 수익 내야겠다 이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아니, 반에서 맨날 꼴찌하는 반 50명 있는데 49등 50등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랑 꼴찌 다툼하고 있는데 나 다음 달 중간고사 1등 해야겠다.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식 수익률 100% 내겠다 이렇게 목표 수익 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50등 하니까 그냥 나는 40등까지만 그래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40등까지만 한번 해봐야겠다. 40등 너무 높다. 45등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손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마이너스 5천만 원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마이너스 5천만 원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날라간 거예요. 마이너스 5천만 원을 복구하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투자금이 더 많아지고 거래가 더 어려워지고 더 위험한 거래를 하게 되고 이제 계속 이제 테마 찾게 되고 오늘 오를 거 뭐예요? 아침에 와가지고 자 오늘 오를 거 주세요. 자 상한가 빨리 상한가 뭐 사면 상한가 가요? 여긴 상한가도 못 만들어? 나가야지 딴 데 가야지 또 딴 데 가. 그래서 자 종목 주세요. 자 오늘 상한가 갈 거. 자기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계속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 원인 자체가 본인의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공부하려는 그 의지 자체가 잘 안 잡히는 것이 전 동기부여의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가 안 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몰라. 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냐, 그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주식 거래 하다가 지금 뭐 한 50만 원, 토탈 50만 원밖에 안 잃어봤다. 그러면 절박함이 없어도 됩니다. 자, 근데 내가 한 2천만 원 가지고 그동안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 한 1,500만 원을 잃었다. 이러면 절박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순서대로 한번 스토리를 이어서 봅시다. 이미 손실이 생겼어? 손실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손실을 인정하시고 내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양을 현실 인지를 해서 이 이후에 투자하는 것조차도 안전하게 내가 공포심이 들지 않게 내 일상생활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족과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만큼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필요한 건 절박함이에요. 절박함부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절박하느냐, 그 절박함으로 인해서 절실함이 생깁니다. 그 절실함은 현실을 인지하게 되고 목표를 수립하게 돼요. 자, 목표를 수립하게 되는 순간 내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지? 내가 그동안 왜 돈을 까먹었지? 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원인이 파악하게 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뜯어 고쳐야 되지?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돼요. 내가 자꾸 공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공부하면 내가 먹고 살 만한 상황이 될까요?
그 반대거든요. 여러분이 공부하면 아유 됐어 무슨 뭐 유료 가입이야 아유 그냥 나 그냥 혼자 해도 돼 충분해 뭐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 분명히 그런 얘기들 해요. 아우 제가 좀 하다 보니까요 좀 중기나 장기로 거래를 하려고 그리고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수익이 좀 나는데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좀 나가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면 나한테는 별로 도움될 게 없어요. 왜? 여러분이 최대한 멍청해야 좋아. 오늘 내가 종목을 딱 주잖아? 딱 종목을 뭐 오늘 삼성전자 사세요 하고 내가 툭 줬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겠습니다 그러고 매수를 딱 하죠. 내일 아침에 또 물어봐. 삼성전자가요 오늘 1% 내리는데 어떻게 할까? 네 삼성전자 오늘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네 여긴 괜찮네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또 물어봐. 자 오늘 삼성전자가 플러스 1% 올라가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팔까요? 냅둘까요? 네 오늘은 본전이 됐으니까 냅두시면 됩니다. 나한테 매일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없어. 나한테 여기에 지금 완전 거미줄에 들러붙은 것처럼 그냥 딱 낚이는 거지.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한테 물어보는 그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 내가 이제 어떻게 거래한다. 지금 이거는 여기서 요게 깨지면 안 되고 여기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고 어떤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요게 깨지든가 아니면 차트가 깨지든가 아니면 어떤 뉴스가 나오든가 이런 이슈가 되면 거기서 파십시오 라고 설명을 하면 본인이 기준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볼 게 없는 거잖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누가 그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책 사서 내가 책을 낸 것도 아니에요. 클라우드가 책을 하나 써가지고 여러분들 제 책을 하나 좀 읽어주시면 제가 인세를 좀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난 책도 낸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책을 계속 보고 공부를 하셔야 본인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될 수 있는지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해요. 책을 봐봤자 주식 경험이 많아야 뭐 주식 경험이 진짜 중요한 건데 책 봐가지고 그거 할 수 있으면 다 책 보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경험을 하라고 해봤더니 경험을 안 해. 오늘 내가 이걸 공부해가지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수를 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하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계시네요.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이 들어있는 책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튼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주식하면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판단해야 되고 어떤 거를 개선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